여파로 올해 광양항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천항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반려식물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전남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분야별로 농업을 빛낸 77명이 선정됐습니다. 연안 수온이 낮아지면서 양식어류의 한파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돔 양식장이 많은 여수해역의 저수온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초 우려에 비해 여파가 덜했다고는 하지만 한진해운 사태는 올 한해 광양항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환적 화물 처리량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올 한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225만 개. 지난해 233만 개에 비해 8만 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 컨테이너 정도가 줄었던 전년에 이어 2년째 뒷걸음질입니다. 주된 원인은 역시 한진해운 사태였습니다. 심각했던 당시 분위기에 비하면 연착륙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갈 길 바쁜 광양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됐습니다. 수출 물량은 빠르게 회복돼 오히려 소폭 늘어났지만 특히 물량 복원이 어려운 환적 화물의 감소가 두드러져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반면 인천항은 한진 사태의 여파를 피해가면서 오히려 처리 물량을 늘려 올해 광양항과의 격차가 30만 개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컨테이너 물량 부진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 화물도 수출 부진의 여파로 전년에 비해 1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선박 운항 횟수를 늘리고 호남권 물량의 이탈을 줄여가면서 환적 물량을 서둘러 복원시키는 다각적인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거고, 또 두 번째는 광양항이 가지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저희들 접근을 해서 외국적 선사들 저희들 해외 로드쇼도 해서 연간 20만 TU 안팎으로 정체 상태인 대우부지 잘체 물동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치 기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동량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가 반려식물 6차 산업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 정원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관련 연구 용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도사 동사무소. 주민 20여 명이 모여 작은 정원 조성 방법과 함께 반려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맞아. 얘도 아이비. 얘 아이비는 특징이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반려식물 정원 조성 방법을 배우는 주민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적잖은 기대감도 내비칩니다. 이거를 집에서 이제 옆에서 키울 거잖아요. 키우면서 이제 늘어지고 꽃도 피고 그러게 되면은 내 마음이 더 내가 잘해냈구나, 예쁘다 그러면서 더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치유될 것 같아요. 순천시는 현재 반려식물 6차 산업화를 위해 올해 관내 24개 읍면동을 방문해 반려식물 미니 정원 보급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단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반려식물 관련 산업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전체의 산업화 활성화 일환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 용역 계획이 마련되면 이제 본격적인 반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해나갈 건데요. 반려식물은 이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주는 매개체로 현대인들의 삶 속의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반려식물 문화 조성이 지역의 생태산업 육성에 성공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LF 측의 지역 협력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시는 LF 측이 아울렛 개점을 앞두고 제출한 지역 협력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사안에서 구체성과 실현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 측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 요청에는 골프장과 호텔 건립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규모를 제시할 것과 먹거리 산업 육성과 산학 협력 활동에 대해서도 실행 방법과 예산 내용을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 일부 전시작품이 행사 이후에도 국가정원 안에 계속 전시됩니다. 2016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막이 오른 미술제가 폐막한 이후에도 최평곤 작가의 돌아가는 길과 이승택 작가의 기와 입은 대지 등 작품 12점이 국가정원 내에 그대로 전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낙원 유람을 주제로 세계 26개국 57명의 저명한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군보건소가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인플루엔자 증세를 호소하며 지역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10%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과 인플루엔자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남 연안의 수온이 지난해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양식수산물의 한파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 해역의 수온은 평년보다는 0.6도 높지만 지난해보다 1.2도 낮은 상태이며 특히 돔 양식장이 많은 여수 해역은 2.8도가 낮습니다. 수산당국은 돔 출하를 앞당기고 꼬막, 바지락 양식장에 물기를 만들도록 당부했습니다. 광복 이후 전남 농업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70년 역사가 모아졌습니다. 전남 농업을 빛낸 77명의 각 분야의 농업인들도 선정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농지 개혁에 따른 전남의 분배 농지는 6만 5천여 정보로 축구장 면적의 9만 200배를 넘는 면적, 전국 분배 농지의 10.8%를 차지했고 1955년 농업인구는 237만 명으로 도내 인구의 75%를 넘을 만큼 비중이 컸습니다. 고도 성장기인 1970년대에는 생산 기반 정비에 따른 개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고 전남에서는 영산강 간척지 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제 영산강 지구의 농업 종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단계로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대 산학협력단의 영역을 맡겨 전남농업 70년사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역사를 보면 72년에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했고 88년 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창립, 91년 농업기술정보센터 설치, 2003년 조리 인플루엔자 최초 발생, 2015년 전남산 한우고기 전국 최초 홍콩 수출 등입니다. 전남농업 70년사는 식량작물과 농업생산 기반, 농업인력과 농업기술, 원예 특작 축산업, 임업, 산림 등의 분야별로 발전사를 조명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축산, 전통식품, 친환경, 특용작물 등 각 분야에서 전남 농업을 빛낸 인물 77명을 뽑았고 현역 단체장 가운데 한평 안병호 군수가 전남 축산을 빛낸 인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리모델링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일빌딩 리모델링 계획의 일부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수 감식에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 13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소한 발견된 그 공간, 그 지역만큼은 분명한 사적지의 의미로서 다시 인식을 재정립하고 총탄 흔적이 나온 전일빌딩 10층에는 전망대 성격의 스카이워크를 조성한다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지만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80년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현장 보존은 필수적입니다. 흔적 지우기 논란으로 전단계관 1년이 지나도록 문을 못 열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위원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이 전일빌딩을 전체를 한번 타는 조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도청에는 있다는 거죠. 전일빌딩의 구조 안전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안전진단 조작 논란 속에 리모델링이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해 진단에서 건물이 금남로 쪽으로 20cm 가까이 기울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시 내년 예산 가운데 각종 행사 경비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람회 5주년 행사비 1억 8천만 원과 여수 전국 합창경연대회 예산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관광 분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어리즘 스쿨 운영 예산 1억 원과 국제 아트 페스티벌 2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 예결산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SNS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10개 부서가 참여해 SNS 홍보 우수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각각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사전 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하는 SNS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SNS 콘테스트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SNS 우수 사례를 공유 전파하고 SNS 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1년 트위터를 시작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22.9도입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명경식교회 동문일동 2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고흥군 도양읍 은성수산 대표 김용 100만 원, 차경마을 주민 61만 8천 원, 고흥군 도양읍 동봉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시 쌍봉동 통장협의회 30만 원, 여수시 소호동 그린아파트 주민 15만 원, 고흥군 도양읍 관하마을 주민 11만 4천 원, 여수시 소라면 현천 1리 주민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39통 주민 10만 원, 61통 차용우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철도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코레일 전남본부가 청소년을 위한 열차 자유이용권 네일로 티켓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올겨울 네일로 티켓은 내년 3월 6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티켓을 구입한 청소년들에게는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각각 하루 숙박비를 지원하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형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체납 세금이 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국세를 3억 원 이상 체납한 자는 개인이 544명, 법인이 307명이었고 체납액도 개인은 3,800여억 원, 법인은 2,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